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네, 안녕하세요.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도 국회에 왔습니다. 정청래 의원, 이현주 의원, 문정부 의원 세 분을 연속적으로 좀 만나볼까 합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실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오시죠. 네, 정청래 의원 뵙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허를 찌르는 승부수를 연이어 발표를 하면서 여권이 자중질환에 빠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국민연금 개혁부터 시작해서 연이어 몰아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 44%, 여기 1%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사전 논의가 좀 있었어요. 네. 국민연금은 이게 원래 정부 여당의 몫이고, 그리고 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정권이 날아가기도 한다. 근데 같이 덤태기로 욕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우리는 높이 주장하고, 또 정부 여당은 낮게 주장하고, 무산되고, 네. 그러면 정부 여당이 다 욕먹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 아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수권 여당, 수권 야당으로서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양보하겠다. 대체적으로 최고위에서는 만류하는 분위기였는데 본인이 그냥 전격적으로 네. 이렇게 발표하면서 안 받을 수가 없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안 받았죠. 네. 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과연 존재하는가? 정부가 있는가? 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심어준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부세도 좀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어쨌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네. 검토를 좀 해라. 네. 이렇게 정책위에 지시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를 봤는데 네. 그 맥락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대선 때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이것을 핀셋처럼 이런 경우는 제외하자라고 한 적이 있죠. 네. 예를 들면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은 경우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안 팔리고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데 뭐 집이 두 채인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좀 예외 규정을 주자 이렇게 실사구시 측면에서 그렇게 대선 때 공약한 바가 있어요. 네. 종부세는 아직 우리 민주당에서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했어요.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개혁의 과제라기보다는 진보의 가치가 녹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토론 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공론화 시키겠다는 거죠. 당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죠. 공론화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도 아직 결정은 사실상 안 된 상태. 네. 제가 초선 의원들 교육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민주당의 포지션은 약간 왼쪽, 약간 아래쪽.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수학으로 보면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중에서 약간 왼쪽, 약간 아래는 3사분면이거든요. 네. 그 지점에 항상 있어야 되고, 어쩌면 이런 진보의 가치를 약간 양보하는 경우에는 누가 언제 말하는가가 중요하다. 같은 말이라도. 그렇죠. 타이밍이 지금인가? 그리고 누가 말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혼자 불쑥불쑥 얘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초선들 이제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가장 뭐 초선들 물어보면 정청래 의원하고 술 먹었다, 뭐 공부했다, 배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네. 또 이제 워크숍도 이번에 당선인 워크숍도 공개적인 행사도 있었고요. 네. 초선들 열정이나 능력들 22대 초선들 어떻게 보세요? 조선들하고 술 먹은 건 아니고 제가 사실은 1년 동안 술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공부 모임,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세, 대중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입인재 중심으로 주로 했고, 당선 이후에는 또 요청이 있어서 네. 또 슬기로운 우정생활 교육도 했었고, 근데 당 공식 행사로 초선의원 워크숍 때 71명 앞에서 정치인이란 무엇인가, 또 대중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당인으로서 당을
나와의 무슨 관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했는데 원래 30분이었는데 앞에서 더 하라고 그래서 45분간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35개 키워드를 45분간 소화를 했는데 핵심들만 딱 정리해서 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는 무엇인가? 정치는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의 정치 행위 이것을 정치라고 한다. 대중정치인은 세 가지에 유의하라. 팩트, 의도, 태도에 유의해야 된다. 유명한 정치인은 안티가 양산된다. 훌륭한 정치인은 안티를 관리한다. 위대한 정치인은 안티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된다. 그 사람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서로 막 녹음 다 했겠는데요? 필기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는 자, 대통령이 되려는 자격 조건이 있다. 5가지가 있다. 시대 정신과 부합하는가? 정치적 업적이 있는가? 나만의 신화, 히스토리, 서사가 있는가? 그리고 팬덤이 있는가? 그리고 누구랑 집권할 건가? 라인업은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스피드하게 KTX 속도로 이렇게 했는데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좀 감동?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후속 AS 해주면 안 되냐. 네. 35개 키워드를 네. 45분에 들었으니 네.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하자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명씩 모아와라. 그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선 의원들마다 모니터링을 했어요. 35개 키워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당신은 뭐였냐 물어봤어요. 관심사. 네, 물어봤더니 당을 신주단디 모시듯 하라. 그것이 남는다. 또 어떤 사람은 국회의장형 국회의원과 대통령형 국회의원 이 부분이 남았다는 사람도 좀 있었고요. 예. 정치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였거든요. 네. 조금 아까 1시간 전에 왔다 간 초선 의원 물어보니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행위.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제가 소망했던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원들에게 좀 잘하자.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네. 그래서 당원들로부터 지지자로부터 사랑받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눈여겨보는 초선 의원은 누굽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눈여겨보는 초선들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아직은 누가 두각을 드러낸다.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참 좋다. 사람이 참 겸손하다. 직업상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분이 박균택 의원. 아, 예. 겸손한 편이죠. 그래서 저도 느껴요. 수업 태도가 제일 좋았습니다. 예. 가장 진지하고 또 예를 들면 정말 우리 당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황정아 의원, 아, 황정하고. 과학기술계 그렇죠. 스타. 예. 이분이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은 이제 마포갑의 이지은 위원장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됐으면 진짜 스타성이 많거든요. 저도 금요일날 봤습니다. 지난주에. 아 그래요? 예. 낙선자들 한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옆지역구니까 마포 지역 행사에 뭐 수시로 오지 않습니까? 네. 인사말 하는 것도 지금 쑥쑥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2대 초선들 보면서 21대 초선들 생각도 날 텐데 네. 어떤 뭐 본질적 차이가 좀 있습니까? 21대와 22대 초선들 아직 잘 모르겠어요. 21대 초선 의원들도 제가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네. 좀 마음 아픈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 성장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엇나가거나 반대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꼭 재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재선이 안 된 의원들도 있고 네. 그것도 일종의 제 교육 사업의 시행착오라면 이번 22대 초선들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더 세심하게 선배 의원으로서 네. 잘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당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걸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 선거 때문에 후폭풍이 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재선, 3선, 4선 이상의 네. 중진 의원들께서 당원들의 이제 분노를 많이 접했고 궁금한 것은 과연 생각, 인식이 좀 바뀌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내 의식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원들과 실제로 호흡하고 당원들과 뒹굴어 봐야 당원들의 생각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의식적으로 내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원 속에 실제로 존재해야 돼요. 1년 전, 2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간헐적으로 나왔었어요.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들의 당심을 좀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자.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건데 당원들이 꼭 거기서 개입해야 되나? 저조차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당원들 실제로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절절하게 막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2년 전과 다르게 바꿨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회의원은 공직이거든요. 네. 근데 공직에도 당원들이 50% 권리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직 후보예요. 근데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공직 후보예요. 지금 당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내가 투표할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선이 아니라 그렇죠. 거죠. 예. 민주당 후보를 뽑자는 거거든. 그렇죠. 당원들이 그렇다면 당연히 의사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이 논리대로라면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원들과 교류가 없거나 의사소통 없거나 실제로 당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는 심리적으로 무조건적인 반사, 거부감 네, 이런 게 네.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경선, 공천혁명 또 그 힘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피부로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심각성 자체는 인식을 하죠. 이번 상황 자체가 탈당 사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심각하구나. 근데 당원들이 너무 이거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교양 사업 네. 내 나름대로는 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당원들은 그냥 동원의 대상이었어요.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절대로라면 당원들 당신들은 나를 지지만 해. 그리고 그 이외에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찍소리 하지 마. 이거였거든. 그렇죠. 행사장 동원만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변증법적이 보면 양질전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양이 늘고 그럼 네.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지지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무엇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당신들은 수용할 의무가 있어. 이걸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싫으면 국회의원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야지. 근데 표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 그 당원들 지지자들이야. 근데 그분들이 표를 받아야 돼. 그런데 나는 당신들 뜻대로 안 할 거야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 근데 그것을 거짓말로 네. 당신들 뜻을 따를게 하고 표를 받아놓고 화장실 갔다 와서 태도를 바꾼다. 그것은 비양심적이지. 네. 비윤리적이고. 이번에 그 당원당규 개정 TF 네. 장경태 의원이 단장으로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의총에서 보고도 했지 않습니까? 네. 개정안에 대해서 약간 이견도 한두 명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 처리될 것 같습니까? 신속하게 이게 통과될까요? 유신헌법에 지방자치제도는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 이거는 하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렇죠. 방향은 맞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보통 그 논리는 반대 논리를 네. 포장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몇몇 뒤에서 수근수근 전면적으로 털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사실상 반대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다. 예. 본다면 통과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의원들의 불만 섞인 침묵 속에 그렇죠. 투덜투덜 속에 통과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정당 혁신을 하려면 네.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고 그거는 지금 성숙돼 있다고 보고요. 네. 지도부의 이제 의지가 중요하고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호응을 해줘야 하는데 과연 의원들이 호응할까 여기도 이제 걱정들이 좀 근데 있습니다. 당원 당규는 의총의 의결권이 없습니다. 당무회의 그냥 주요 의사 계진 집단일 뿐이에요. 네 모든 당원 당규는 중앙위 통이죠. 최고위 당무위, 예. 당원 당규 사항은 예. 그렇고 당원 사항은 전당원 투표, 예. 전당대회 이런 걸 통해서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것도 과대 대표가 된 거예요. 의총의 결론이 당론이 아닙니다. 법안 통과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의론일 뿐이에요. 의원들의 결론. 근데 당론은 당원들의 결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원 당규 관련 사항은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당무회의 통한 다음에 전당원 투표 쪽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당원 다 당규에- 물어보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고 영어 자막 해석해 줍니까 이게? Make hay 예. while the sun shine. 네. 햇빛이 햇빛 떴을 떴을 때 때. 건초를 말려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일은 때가 있어요. 지금이 건초를 말릴 때다.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네. 장경태 혁신안하고 김은경 혁신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공천 과정에서 급하게 반영해야 할 거, 대의원제 관련된 그런 어떤 당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거, 몇 가지는 이제 혁신안을 받아들였지만
전면적인 이제 검토나 이런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정무적 환경, 네. 그러니까 이제 개파 갈등 또 이게 공천에서 잡음으로 작용될 것을 우려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임기가 이제 2달 남으셨는데 현 지도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좀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김은경 혁신위 안에서 수용한 것은 네. 기존에는 하위 20%였는데 하위 10%와 20% 요거에 대한 핸디캡을 주는 거였지 그거 반영했죠. 않습니까? 예. 근데 원래 김은경 혁신위 전에 장경태 혁신위 안이 더 풍부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김은경 혁신위가 진압하고 이제 장경태 혁신위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의장 사태로. 네. 그래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도 당원들의 당심을 반영하자 한 20% 정도.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저는 또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고 또 하나는 항상 문제가 됐던 당원 80조. 네. 이 부분도 손대야 되고 또 대표의 임기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 하는데 이번 경우를 보니까 지방선거가 있는데 3월달에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지방선거를 2-3달 앞두고 당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재명 네. 대표가 연임할 경우. 그런 경우는 전국선거 등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당무의 의결로 대표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도 들어가거든요. 당원들이 끊임없이 불안해가지고 이제 요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원들은 이제 그런 요구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라는 건 모르거든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끝나게 됐다. 그런 경우 1년 전에 사퇴하지 않았으면 대선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당원상. 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해서 당원 당규를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개정안은 다 봤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네, 있는데 많이 들어가 있죠. 저는 뭐 장경태 혁신안과 김은경 혁신안에서 강조했던 여러 또 좋은 제도들이 꽤 많은데 아직은 이게 공론화가 덜 돼 있다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22대 당선자들이 의원들이 그런 의미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한번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2달 내에 이걸 다 통과하기는 어렵다면 차기 22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원 임기 중에 올해 안에는 이건 처리하자. 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아니 셋불은 당김에 빼렸다고. 네. 이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좀 시켜주세요. 한 달 안에 바로 해버려야 돼 다. 아, 예. 그러면 기대가 더 크고요. 그래서 촬영하는 오늘 네. 월요일 사선 국회의원과 당대표 만남이 있습니다. 아, 예. 선수별로. 선수별로. 예, 그래서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선수별 모임할 때마다 장경태 최고가 배석을 해서 설명하는 걸로. 질의응답도 하고 설명도 하고. 네. 근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오늘 내가 지금 사선 의원 모임에 가야 되는데 제가 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래도 가셔야죠. 네? 가셔야죠. 그래서 지금 그거 안 가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정치적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셔야죠. 법사위원장 부분은 지금 뭐 아직 가닥이 안 잡혔죠. 누가 할지는. 이게 이제 동시 패션으로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신주 단지처럼 모시고 좋아하는 법대로. 멋대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하자. 7일까지 안 되면 그럼 7일까지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임위별로 투표해서. 그리고 6월 5일 날 국회의장 선거 우리 네. 단독 아마 소집해서 네.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할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을 뽑아놔야 국회의장이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자. 그러면 그때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선출을 할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장을. 그러면 그때 법사위원장이 누군지, 운영위원장은 이제 예정이 돼 있죠, 박찬대. 그렇죠.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 가방위원장이 누군지 동시 패션으로 발표하고 바로 투표하는 걸로.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의결 사항이거든요.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그러면 되니까. 7일 전에는 내부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을 원내대표가 7일 결정하겠네요. 오전까지는 이게 이제 결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7일 날 강행한다면? 그 의원님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유력한 후보일 수는 있겠네요. 후보일 수는 있겠네. 예. 끝으로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요즘에 이제 당원들이 뿔이 많이 나 있기도 하고 네.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고민도 좀 있고 뭐 시각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당원들끼리. 이 부분은 두루뭉실하게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저는 17대 국회 때부터 22대까지 퐁당퐁당 초선만 3번 하다가 드디어 첫 연임 재선에 성공한 사선 국회의원인데 그때부터 아마 제가 주장을
했고, 제가 컷오프 됐을 때도 그 선당우사 그 발표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건설하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런 몸속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당원과 더불어, 당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이 10년 정치를 했다고 보는데, 방향과 속도가 맞는 첫 번째 동지가 이재명 대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너무 뜻이 잘 맞고, 그래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 정권 탈환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앞에 있는데,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몇몇이 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열심히 뛰어야 가능한 일일 텐데, 그렇다면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당원과 지지자들이 힘이 나고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세당당하게 대선에 임할 수 있겠다. 또 그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다. 나름대로 명제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 네. 가다 보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옆길로 횡보하기도 하지만, 역사는 끊임없이 전진해 왔고 계속 앞으로 나왔거든요. 네. 장경태 이번에 혁신안 자체가 100% 제가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당원 비율을 더 높였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개문발차하고 앵커를 딱 걸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개정을 하면 되니까, 이 당원당규 개정안 부분도 많은 부분에 미흡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재명 지도부 내에서 이거라도 해놓지 않으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면서 시급한 주제를 먼저 네. 꺼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한간에 이런 의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선거도 많이 남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하냐.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 오해가 없지. 그렇죠. 선거가 임박하면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선거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천 혁신도 네. 미리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룰 같은 경우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맞아요. 네, 예측 그래서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지금이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네. 그리고 가장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이 사진은 언제적 사진입니까? 하필이면 오늘 그 바지를 입고 왔는데 2018년인가 9년인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예. 모스크바에서 다시 베를린까지. 그럼 국회의원 시절이 아니. 아닐 때 컷오프 된 다음에 네. 이 장소 어디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예. 처음 집권 초기에 G20 갔을 때 네. 인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메르켈 총리가 예. 꼭 밥 한번 먹자. 예. 그래서 밥을 먹고 나왔을 때 예. 제도 교민들이 환호했죠. 환호하고 했대. 예. 아, 그 장소에? 그 장소입니다. 야, 여기 보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감사패, 이거 사연 깊은 감사패입니다. 예, 눈에 딱 띕니다. 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